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강행군입니다. 아침 10시부터 1시 반까지 초음파 실습하고 또 보강을 또 하게 돼가지고 선생님 힘든 날이지만 오늘 배운 게 이제 평생에 먹고 사는데 기초가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꼭 들어 드시고 복습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스캔법을 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음파 스캔에서 스캔의 아나토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이제 클래시컬한 타입의 포탈베일이죠. GB가 있고 여기 IVC가 있습니다. 그러면 랩터 포탈과 호라이전탈 umbilical 포션이 되고 여기 P2, P3, 라테랄 슈페리얼, 인피리얼, 미디얼 2, 3, 4 됩니다. 포탈베인을만 보는 게 아니고 포탈베인 보면서 간실질을 보는 거죠. 예. 그 외에 이제 umbilical 포션의 리가멘트 테네스입니다. 이쪽이 아래쪽이고 이쪽이 위쪽이 됩니다. 예, 하면은 위쪽, 해부학적 위치는 이쪽이 아래쪽, 이쪽이 위쪽이 됩니다. 다음에 라이트 포탈베인을 이렇게 와서 안테리얼, 포스테리얼로 나눠집니다. 안테리얼에서 안테리어 인피리얼 벤츄랄 도살이고 포스테리얼은 포스 인피리얼, 포스 슈페리얼 나눠지고 인피리얼 벤츄랄 도살, 슈페리얼 벤츄랄 도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 클래식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베리에이션이 더 많습니다.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이 모델 A가 있고 모델 B가 두 사람이 있는데 모델 A는 어제 토요일에 했던 모델입니다. 이 랩터 포탈베일에서 umbilical 포션 P2, P3, P4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랩터 포탈베일도 아노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2개로 나오는 수도 있고 3개로 나오는 수도 있고 4개로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메인이냐 액세서리냐 구별인데 결국은 보고 큰 놈을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를 들자면 포탈베일이 이렇게 있는데 크기가 비슷한 놈이 3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액세서리가 되겠죠. 예, 그리고 P2, P3인데 모양이 또 보면 여기 이렇게 가늘고 굵은 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P2, P3 액세서리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그때 이제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델 A는 어떠냐? 왼쪽은 괜찮고 오른쪽은 이 포탈베인이 안테리어 인피리얼 각각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벤츄럴. 포스테리어도 보면 포스 인피리얼 벤츄랄 액세서리 도살이 나오고 그 밑에 포스 인피리얼에서 마지막에 포스 슈페 벤츄럴 도살 이렇게 나옵니다. 코먼 트랑크를 형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헤파틱 베인이 미들 헤파틱 베인, 랩트 헤파틱, 라이트 헤파틱 베인, 또 라이트 인피리얼 헤파틱 베인 이렇게 있는데 라이트 인피리얼 베인은 한 15% 정도에서 보입니다. 흔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모델은 이제 어떠냐면 랩트 헤파틱 베인도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랩트 메인하고 또 여기에서 따로 브랜치가 나와가지고 라테랄 슈페리얼 인피리얼 나눴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클래시컬한 거는 메인에서 이렇게 브랜치하는데 따로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포탈 메인이 나오고 브랜치가 나오고 브랜치가 또 갈라집니다. 또 라이트 인피리얼도 나와서 브랜치가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 이런 모델 A 같은 사람 만나면 이게 도대체 뭐냐는데 자세히 보고 컬러를 띄어보고 또 주행을 따라보면 이것이 포탈 베인이다, 헤파틱 베인이다, 또 어느 브랜치다를 알 수가 있거든요. 몇 번 자꾸 머리를 생각해서 보면 뭐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델 B는 또 어떠냐면 GB가 있고 안테리어 인피리얼 각각 따로 나오고 포스테리어 인피리얼 벤츄랄 도살 따로 나오고 벤츄랄에서 2개의 브랜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델 B는 모델 A에 비해서 훨씬 더 심플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극히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해야 쉬운 걸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버라이트 스캔에서
메인 포탈 베일이 들어가가 라이트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로 갈라지고 지비 쪽으로 가는 것은 안테리어 인피리어고 횡격막 쪽으로 안테리어 슈페리어 되죠. 그 다음에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고 여기 이제 요 사이 라이트 백경계로 안테리어 포스를 나누고 여기로 가는 것은 이제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됩니다. 7번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헤파틱 베인을 보는 영상이 있죠. 라이트 헤파틱 베인 보이고 라이트 키드니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면 여기에 포탈 베인이 이렇게 보이죠. 요거는 이제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여기에 컬러 도프를 띄워보면 이렇게 블루 컬러가 나오고 이쪽에 레드 컬러가 나오죠. 레드 컬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네. 이쪽은 이제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포스테리어 인피리얼, 안테리어 인피리얼, 안테리어 슈페리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라이트 헤파틱 경계로 안테리얼, 포스테리어, 횡격막 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슈페리얼, 프루브 쪽으로 가는 인피리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프루브로 가는 쪽은 인피리얼이죠. 인피리얼이죠. 키드니나 이쪽 지비 쪽으로 가는 건 인피리얼입니다. 그 횡격막은 슈페리얼. 그것만 외우면 세그멘트 전혀 잊지 않을 수도 혼동이 안 됩니다. 다음에는 판크레아스죠. 스프레인이고 포탈 시스템은 이렇게 스프레닉 베인이 하일룸이 3개 내지 4개가 와가지고 쭉 스프레닉 베인이 되고 좀 더 지나가면 인피리얼 메센트릭 베인하고 만나고 슈페리얼 메센트릭 만나면 포탈 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는 이 주위의 혈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축상에서는 아올타, 라이트 레날 아르테, IVC 레프트 레날 베인, SMA 스프레닉 베인, SMV 스프레닉 아트리 요 회복적 구조만 알면 되는 거죠. 여기에 게스트로도데널 아트리가 있고 요거는 12이 되겠습니다. 게스트로도데널 아트리는 우리가 셀리아 게시스에서 스프레니 아트리, 코먼 헤파틱 아트리가 나오고 코먼 헤파틱 아트리에서 갈라지만 헤파틱 아트리 프로퍼 그 다음에 게스트로도데널 아트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종단상을 보면 SME에서 종단상 벌써 아올타, 레프트 레날 베인, SME, 스프레니 베인, 판크레아 바디가 되고 프로를 조금 더 이동하면 SMV가 스프레닉 베인 만나가 포탈 베인이 되죠. 만나는 부분 이쪽에 뇌하고 은신에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틸팅하면 판크레아 헤드고 포탈 베인, IVC, 라이트 레날 아트리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면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이렇게 됩니다. 종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지금 어제 오늘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초음파 판독 원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팩트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초음파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의 판독의 원리죠. 이게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음파 판독 원리죠. 판독 원리입니다. 판독 원리가 3가지를 다 중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쏘는 USB가 다 들어 있습니다. 초음파의 영상은 초음파 에코의 정도는 반사에 비례한다. 정도는 반사에 비례합니다. 반사.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물질이 딱딱하다고 해서 고에코가 되는 게 아니고 물질이 썩다 해도 고에코가 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딱딱하고 썩다 아무 관계없고 어떤 물질이 초음파 빔이 많이 반사되면 고에코고 하나도 반사 안 되면 무에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의 에코가 나타나는 정도는 반사에 비례한다. 두 번째, 반사는 초음파의 반사는 뭐에 관계되냐? 물질 자체의 반사 성향과 내부 구조에 의한다. 이게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구조에 의한다. 이 굉장히 무슨 말인지. 자, 어떤 물질이 아주 이제 스케아라든지
이런 물질을 콜로이드라 이런 거 그 자체가 물질을 강하게 반사시키는 물질은 반사를 많이 하게 되죠.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내부 구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음파의 특징은 어떤 초음파 빔이 가면서 음향 계면의 차이가 큰 데는 강하게 반사합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이제 모든 물질은 초음파가 통과하는 임피던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A의 임피던스, B 임피던스의 투하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물질의 경계에서는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외우십시오. 초음파의 임피던스의 차이가 심한 경계면에서는 강하게 반사한다. 여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또 설명하니까. 어쨌든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체거나 물질이 이렇게 성분이 임피던스의 차이가 헤테로지너스할 때 그 경계면에 강하게 반사한다. 여기 원칙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건 또 쉬운 거죠. 자, 세 번째는 초음파의 에코는 상대적으로 나타난 표시된다. 상대적으로 표시된다. 어떤 물질이 고에코라도 주위가 굉장히 강한 고에코면 저에코로 나타납니다. 상대평가죠. 절대평가가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주위의 사람이 너무 잘해보면 나는 열등생이 돼버리죠. 그렇지 않나요? 상대평가해 보니까. 우리 대학에, 경북대학에 옛날에 교수님 한 분인데 아들이 전부 다 서울대 법대, 큰 아들은 서울대 법대 경북고등 서울법대 나오고 둘째 아들은 경북고등에 서울대 공대 가고 하나는 김현대장 변호사, 하나는 미국의 유학가, 미국의 교수. 근데 셋째 아들이 대구에서 두 번째 공부 잘하는 경북대 4대 부고 나오고 경북대를 났어요. 아버지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너는 도대체 어떻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 집에 애가 이 아버지 머릿속에는 경북고등, 경기고등, 서울대 아니면 그건 학교도 아니고 그 똥통 참 불행하죠. 참 불행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대만 따지면 연세대 나오면 완전히 저등하로 지금 그런 게 상대적으로 표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음파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초음파는 울트라 사운드죠. 울트라 사운드는 사운드죠. 그런데 주파수가 우리가 가청 주파수를 범언하는 소리죠. 울트라 사운드 소리입니다. 그렇게 소리인데 우리가 가청 주파수가 16에서 2만 헤르츠가 되죠. 2만 헤르츠가 되는데 2만 헤르츠 이상이 되면 우리가 귀로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계에서 우리 친구가 두 명이 있죠. 돌고래하고 박쥐가 우리 친구입니다. 근데 사실은 돌고래는 우리를 쇼로서 즐겁게 해주지만 인간에서 크게 도움되는 거 없고 박쥐는 정말 생긴 건 외에도 인간에 아주 유익한 해충들을 잡아먹는 놈이니까 아주 참 귀한 존재죠. 근데 두 놈이 다 초음파 쓰는데 초음파 쓰는 그게 틀립니다. 박쥐는 근거리에서 벌레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고 멀리까지 안 가고 돌고래는 멀리까지 가야 되죠.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주파수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돌고래 주파수보다 박쥐의 주파수가 높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초음파는 주파수가 높으면 해상력이 좋은 대신에 멀리 못 가고 주파수가 낮으면 해상력은 떨어져도 멀리까지 가죠. 근데 우리가 의료용 주파수는 어떠냐?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용에는 2메가에서 20메가를 쓰는데 메가라 하는 게 단위가 얼마냐? 100만입니다. 100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비교 불가죠. 2만에서 200만이니까 엄청 높은 겁니다.
100배나 높은 주파수를. 그래서 이 어려운 주파수는 공기를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를 사용할 때 이렇게 프로브에서 젤리를 딱 쓰는 원인은 젤리를 쓰는 원인은 초음파가 이 젤을 통해서 잘 통과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브하고 스킨하고 컨택트가 좋아지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이 이제 초음파를 통과할 때 어떤 물리적 성질을 가지느냐. 첫 번째, 하나도 그냥 통과할 수가 있죠. 물처럼.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에서 물하고 림프, 혈액이죠. 이거는 그냥 다 통과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반사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석회화,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반사하게 돼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강한 고에코고 이거는 무에코로 나오죠. 그렇지 않은 물질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가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되가 이렇게 일부 반사, 일부 통과하면서 흡수되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초음파는 여기에 작은 반사체를 만나면 부딪히기가 산란을 일으킵니다. 산란. 요거는 반사 흡수를 일으키죠. 또 어떤 이 물질이 이 결절이 이 곡선이 있고 그 곡선이 아주 스무스할 때는 굴절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와 같이 초음파 빔이 바깥으로 굴절을 할 수 있고 안으로도 굴절을 일으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흡수, 반사, 산란, 흡수, 굴절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물질이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초음파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무에코, 그 다음에 강에코 하기도 하고 또 뭐 고에코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저에코, 아이소에코, 등에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섞여 있는 걸 믹스드 에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무에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에코의 대표적인 우리 물, 혈액, 림프 얘기입니다. 무에코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림프에서 간낭종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간낭종, 헤파틱 시스터죠. 간낭종은 우리 간의 바일닥트 에피셀리움에서 생기는 거죠. 바일닥트가 있는데 태생학적 바일닥트가 메인 바일닥트와 연결이 못 되고 그 바일닥트가 로컬라이즈드 딜라테이션 되고 그 물이 고이면 이제 시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헤파틱 시스트는 좀 컨제니털한 원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간낭종은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헤파틱 시스트가 아니고 바일닥트 시스트케어 해부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자, 그 바일닥트 시스트는 이렇게 시스트가 되고 에피셀리움으로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상피세포로. 자, 우리가 시스터 중에서 트루 시스터, 슈도 시스터 하는 말 들어봤죠? 슈도 시스터. 자, 슈도 시스터 우리 제일 많이 드는 게 어디입니까? 판크레아스 시스터,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 판크레아타이티스 생기면 판크레아 주스가 나오고 이게 퍼지니까 유독 물질이니까 우리 몸에 메센터에 와가 덮어서 가지고 시스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트루 시스터, 슈도 시스터의 무슨 트루 시스터는 에피셀리움을 가지고 있는 시스터고 슈도 시스터는 시스터인데 에피셀리움이 없고 파이브로 티슈로 둘러싸인 시스터. 시스터가 아니다는 거야. 나는 처음에 들을 때 슈도가 시스터가 아니다. 시스터가 아닌 게 아니고 시스터인데 에피셀리움이 없다는 뜻이죠. 이제 무슨 말인지 해부학적으로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 간낭종은 초음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우리가 시스터인데 물이잖아요. 물인데 호모지니어스 물일 경우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 버리니까 반사가 안 되니까 내부가 무에코로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물을 통과해 가지고 초음파의 감쇄가 일으키 가지고 하니까 후방 음량 증강을 통과합니다. 후방 음량 증강. 하얗게 이제 음량 증강. 후방 음량 증강을 나타나는 메커니즘은 물을 통과하면서 초음파 빔의 강도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초음파는 기계를 어떻게 세팅했냐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균질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밑으로 갈수록 초음파의 그 신호를 증폭시키가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왜 되겠어? 위에는 잘 보이고 하얗게 보이고 밑에는 시커멓게 보일까 이래. TGC하고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로 물을 주위에 비해서 물을 통한 부분은 감쇄가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 감쇄가 아니기 뒤에서 강한 에코로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늘 이야기하지만 대학 시험 칠 때 1등이 60점 따고 꼴찌가 40점 따면 40점 플러스가 100점 80점 이런 경우는 뭐 거의 드물겠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가끔 이제 1등에 80점 꼴찌가 20점 따면 100점 40점 40% 이상의 제시를 쳐야 됩니다. 결국은 초음파가 이걸 영상을 잘 호모지니해서 만들어서 뒤에서 증폭을 시켜준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메커니즘 뭐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엡세리움은 아주 가늘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에서 엡세리움은 나오지를 않나요. 그런데 엡세리움 라인 되는 거는 대부분 보시면 경계면이 스무스합니다. 경계면이 스무스. 그러나 주위에 파이브러 티슈로 둘러싸인 경계면이 좀 일레귤러하죠. 그렇지 않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은 자 지금 2번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간실질하고 물하고는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큽니다. 음양의 임피던스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임피던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요 경계면에서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상이 나오냐면 요 경계면에서 고에코가 보입니다. 이렇게 고에코, 여기 고에코가. 그렇죠. 이 고에코는 뭐냐면 간실질하고 물하고의 강한 음양 임피던스의 차이에서 반사가 됩니다. 초음파는 음양 계면의 차이가 큰 데서 반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다음에는 이제 굴절을 있는데 자 여기는 간실질하고 물하고 비교를 하면 물은 특징이 초음파에 물로 초음파에는 산란하고 흡수는 안 일어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전달 속도가 늦습니다. 초음파 가는 거는 간실질은 전달 속도가 빠르고 벨로시티가 빠르고 물은 벨로시티가 늦어요. 그러면 경계면에서 굴절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굴절을 일으키냐면 이렇게 와가 내측으로 굴절을 일으킵니다. 내측으로 굴절을 일으키면 요 뒤에 섀도우가 라테랄 섀도우가 생깁니다. 섀도우가 생기죠. 자, 이해 다 되셨죠? 너무 쉬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비교하기 위해서 뭐를 배웠냐면 HCC를 스몰 HCC. 스몰 HCC는 2cm 이하 되는 이제 HCC인데 스몰 HCC는 그 본질적으로 간 세포가 정식있는 거죠. 암 세포가 확 집중 정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 간 조직에서 암 조직은 세포의 밀도가 얼마나 높으냐면 최소한 4배에서 6배 높거든요. 그러니까 간암 세포는 정상 간 세포에 비해서 좀 작고 세포가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컴팩트한 겁니다. 그래서 간암 세포가 결절이 이렇게 있으면 세포의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포 밀도가 높고 4배에서 6배 되고 그리고 호모지니어스하죠. 간암 세포만 있으니까. 그러면 초음파 빔이 어떻게 되냐면 균질한 조직에 호모지니어스하고 세포가 압축이 되어 있으면 초음파가 잘 통과해요. 잘 통과하고 산란 흡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초음파가 뒤에 뭐가 생기냐면 후방 음양 증강이 생깁니다. 후방 음양 증강. 시스터처럼 생기는데 이 강도는
물에 비해서는 훨씬 약한 후방압력 증가가 생깁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는 앱세리움으로 라인이 된 게 아니고 파이브로 티슈로 라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스무스하지 않죠? 일레귤러한 거예요. 일레귤러. 여기 경계면이 일레귤러합니다. 앱세리움 아니고 파이브로. 그 다음에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요 실질하고 요 실질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물질이죠. 간세포인데 요거는 간세포가 밀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덜 밀집되어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경계면에 고액포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간 초음파도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것이 크기가 작을 때는 이게 시스터냐 HCC냐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CC를 찍어도 1cm 미만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시스터냐 HCC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가령 우리가 리버시스트에서 헤파티시스트야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지만 리버시스트에서 저해포 결정은 이거는 HCC의 가능성이 높은 결정이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 봐냐 경계가 스무스하냐 일레귤러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경계면에 고액포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소견입니다. 이해되셨죠? 모르겠어요. 반응이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불신자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진행 모를 때는 그냥 외웠어요. 우리 과대학 공부는 모르면 외운다. 시험 치고 생각한다. 다 이해가 시험 치고 난 가락 맞게 딱 알맞습니다. 모르면 외우고 시험 다 치고 난 뒤에 생각해봐야지 문제다. 그 다음에는 강해코를 설명해요. 강해코, 고해코 똑같은 개념인데 섀도우를 동반하는 것을 강해코라고 하죠. 섀도우를 동반. 그러면 강해코의 대표적인 게 이제 스키아를 말씀드리죠. 칼시피케이션이죠. 스키아 병변이죠. 이거는 이제 초음파 빔 부딪히면 대부분 반사하고 일부는 통과해가지고 흡수가 되고 뒤에는 뭐가 생깁니다. 후방음영이 생기죠. 후방음영은 어떻게 나옵니까? 클리어한 후방음영은 깨끗한 후방음영. 이는 스키아죠. 이는 스키아가 이제 섀도우가 생기려면 적어도 몇 cm가 3mm는 돼야 되거든요. 3mm 미만은 섀도우가 잘 안 생겨요. 그러면 사실 그럴 때 애먹는 거예요. 특히 리날 스톤 같은 작은 것이 생길 때는 이게 스톤인지 스톤 아닌 건지 구별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제 칼라 도플할 때 하고요. 도플할 때 보시면 우리가 표면이 러프한 서페이스에 스무스는 안 되고 러프한 서페이스의 스톤인 경우에는 이 표면 오돌도돌한 데서 초음파 빔이 그걸 일으키거든요. 앰플리튜드 체인지를 일으켜요. 그렇게 되면 트윙클링 아트팩트가 생기거든요. 아트팩트가 이렇게 스톤 여기서 컬러가 빨갛고 파란 컬러만 생기고 여기에 막 이런 색. 그래서 이거는 트윙클링 아트팩트라고 해서 이제 반짝반짝이죠. 그래서 이건 서피스가 러프한 칼시피케이션이다 하나 알 수가 있는 굉장히 진단에 도움이 되는 거죠. 골스톤 멘트로 스무스한 서피스는 트윙클링 아트팩트 안 생깁니다. 트윙클링 아트팩트는 표면이 러프해야 되거든요. 그거까지 이해됐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침묵 모드로 가가지고 자, 계속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어죠. 에어, 공기. 자, 공기는 초음파사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공기가 아주 작은 공기일 때는 점상고액고 점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공기가 조금 많으면 이렇게 대상고액고, 대상은 대상포진할 때 그 말입니다. 밴드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방울이 이렇게 있고 공기방울이 있고 공기방울이 있고 공기방울 안에 요 안에 액체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액체고 공기방울입니다. 공기방울이죠.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초음파 빔이 요게
액체 버블에서 리버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링다운 아티팩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 고에코가 있고 링다운 아티팩트. 우리 많이 봤잖아. 우리 초음파할 때 렁에 보면 렁의 알베올라에 에어가 있고 그 에어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그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링다운 아티팩트가 나옵니다. 아티팩트.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아 이놈이 공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공기가 이제 좀 더 많은 공기에서는 공기가 많으면 밑에 섀도를 만들죠. 이 섀도는 더티 섀도입니다. 그래야 섀도가 있죠. 공기 사이에 이제 초음파 빔이 통과해가 마치 이 비 오듯이 줄줄 비 오듯이 이런 더티 섀도. 아주 많은 공기가 치밀하게 있을 때는 이렇게 공기가 있고 뒤에 또 고에코가 이래 청청이로 보이는 습니다. 이걸 반향상이라고 하죠. 반향상. 스토막이나 콜론에 공기가 많으면 스토막 콜론 있고 그 뒤에 또 고에코 또 그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쨌든 공기는 다양한 형태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오늘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팻입니다. 자, 우리가 팻하고 지방하면 머릿속에 지방 이꼴 고에코, 지방 이꼴 고에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관념을 깨야 돼요. 자, 우리가 지방의 대표적인 이제 버터나 마가린이잖아요. 버터 마가린을 딱딱한 버터 마가린을 이제 굳은 고액을 초음파를 보면 고액으로 보이는데 마가린 버터를 녹화가지고 초음파에 보면 저액으로. 왜 그러냐? 버터 마가린이 고액 뭐냐면 지방 플러스 그 안에 에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녹화품은 에어가 없어지고 그냥 순수 퓨어 지방이 되잖아요. 퓨어 지방은 저액호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방에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피부 밑에 지방이 이렇게 피하 지방종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종은 여러 가지 보이지만 대체로 저액호로 보입니다. 왜 그러면 피하 지방종은 이거는 only 팻으로 밀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과가 되면서 이 반사를 그렇게 많이 못 일으킵니다. 그거 메커니즘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방간일 때는 고에코로 보이거든요. 지방간은 왜 고에코로 보는데? 지방간을 초음파에 보면 위에 막 고에코로 보이고 점점 밑에는 음양감쇄를 일으킵니다. 음양감쇄 이렇게. 그러면 왜 지방간이 고에코 보이냐? 해부학적으로 보면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헤파토사이트 있고 여기에 뉴클리어스가 있습니다. 뉴클리어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지방이 이제 꽉 차가 있죠. 주로 트리그레셔라이드하고 포스포리피드가 많이 집착이 돼요. 여기에 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이 들어있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이 지방에 헤파토사이트 지방에 부딪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딱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산란을 일으킵니다. 여기도 산란을 일으켜요. 그러면 초음파 빔이 지방을 부딪히면 바로 반사하는 게 아니고 산란을 일으켜요. 산란파를 일으켜요. 그러면 이 무수한 산란파가 간 실질을 4개로 해가지고 여기에 간 실질이잖아요. 간 실질의 고유의 파일을 4개로 서메이션이 돼요. 합쳐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산란파가 막 생기잖아요. 그 무수한 산란파가 간 실질을 4개로 서메이션 돼가 이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방간의 점상 고에코는 헤파토사의 폐 한 개가 아니고 무수의 많은 산란파의 서메이션이 나타나가 점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별로 동의를 하지 않았겠대. 부흥회를 하면 해야 된대. 이런 거는 믿음이 너무 약하면 부흥회 목사님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해야 성공 된다고. 그래서 결국 이게 산란파가 지방혈보다 산란파 돌아오려고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이 산란파의 간격이 좁아야 되죠. 그래야서 매셔야 돼. 산란파 여기는데 뭐 바로 옆에 있어야 다다다다 부딪히고 매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방종은 여기 부딪혀가 산란을 하지만 산란할 매개 물질이 없으니까 저에코가 되는 거죠. 돌아오죠. 자, 예를 들자면 또 이걸 아펜디사이티스, 급성충수염에서 아펜디사이티스 충수가 되잖아요. 염증이 생기면 소견 중에 하나가 충수가 확장이 되고 충수가 늘어나죠. 늘어나고 주위에 지방 에코가 증가된다. 지방 에코 증가. 나는 처음에는 초음파를 배울 때 뭐로 생각했냐, 아펜디사이트 생기면 염증이 생기면 위에 지방이 많이 증가되는구나 이 생각. 그게 아니고 지방이 증가하고 지방 에코 증가해. 자, 염증이 생기면 주위에 뭐가 림포사이트, 뉴트로필이 염증세포가 침면되잖아요. 그러면 초음파빔이 원래 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산란이 있겠지만 서메이션 될 물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저에코로 나오죠. 그런데 저 뉴트로필이나 림포사이트 염증세포가 침면되면 그 세포를 매개로 해서 에코가 증가. 그러니까 지방 자체의 에코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지방의 산란파를 서메이션해가 돌아오는 게 증가되니까 에코가 증가돼.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조금 시간이. 세상이 이런 금방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 해갑니다. KT의 속도로 달리겠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우리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스톤하고 폴립이 있죠. 콜레스테롤 스톤하고 폴립의 감별이 중요하죠. 스톤은 고에코고 뒤에 섀도를 동반하죠. 그리고 또 움직이죠. 체위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죠. 그러면 콜레스테롤 스톤은 왜 고에코가 되느냐? 자, 초음파빔이 담낭자하고 스톤과 경계면은 강한 반사체가 생겨요. 두 사람이 경계면에 임피던스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반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보면 이렇게 선상 고에코 좀 해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반사하고 일부는 또 통과하고 또 이렇게가 섀도를 생기죠. 콜레스테롤 폴립은 어떤 겁니까? 폴립은 보면 이제 폴립은 앱세림에서 이렇게 자라는 겁니까? 자랐는데 여기 앱세림이 있고 안에 콜레스테롤을 엔갈핑한 히스테오사이트죠. 히스테오사이트, 마크로파지죠. 히스테오사이트 안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 들어요. 그러면 초음파빔이 여기 와가 히스테오사이트는 콜레스테롤 부딪혀가 이게 부딪혀가지고 서메이션 대가 올라왔는 거죠. 그러면 스톤은 보면 폴립 보면 이렇게 점상 고에코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에코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폴립에서는 이렇게 주위에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반사하지만 주위에 커넥티브 티슈는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음파가 감시를 그렇게 많이 안 일으키기 때문에 섀도우가 없죠. 그 다음에 스토크는 아주 가늘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폴립을 보시면 약간 내강에 떠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스토크가 워낙 가늘어가 안 보이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다음에는 이제 다이간 콜로이드. 우리 이제 갑상선 이야기를 해야죠. 갑상선 초음파를 해보면 뭐냐면 이제 갑상선 트라키하고 이스무스고 여기는 갑상선 실질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면 갑상선 실질은 왜 고에코로 보이느냐?
갑상선 물주머니와 똑같죠. 내부가 뭐로 생긴 폴리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폴리클이 있고 폴리클이 있고 폴리클이 있습니다. 폴리클은 앱세리움으로 라이닝 되어 있죠. 폴리클은 앱세리움. 요 안에는 콜로이드를 가지고 있죠. 콜로이드. 앱세리움. 그게 물주머니죠. 초음파 빔이 앱세리움하고 내부하고 콜로이드가 강한 음향 계면이 되고 콜로이드 자체도 강한 반사체니까 초음파 빔에서 강하게 반사 고액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KT라도 이거 꼭 한번 선생님 보십시오. 내가 강의를 그쪽에 알피니어스 강의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KT라드가 아주 잘 되었어요. ATA 가이드라인보다 우리나라 KT라드가 더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이고 리저너블한 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나아요. 요 뒤에는 이제 미국의 ATA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 ATA 가이드라인도 우리끼리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의사가 미국 의사보다 갑상선 듣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가 갑상선 암을 싸그리 다 없애죠.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암이 빈도가 제일 높은데 요새는 모르겠단 말은 몇 년마다 제일 높은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영광, 두 번째 광주. 왜 그럴까요? 광주 영광에 왜 갑상선 암이 많을까요? 당연하죠. 갑상선 암의 빈도는 그 지역의 의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비례하는 거죠. 뭐 뻔한 거죠. 뭐 역학조사까지 했어요. 쓸데없는 돈 날리는 거죠. 역학할 필요도 없어요. 영광에는 전남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갑상선에 피해를 많이 하죠. 강조에는 누가 많이 합니까? 하순병원의 강효철 선생님이 또 매심하게 하잖아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모조리 박멸을 해버리잖아요. 한자도 맞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 모조리 다 잡아내가 다 해버리니까 이 시대에서 뭐 높을 수밖에 없지 뭐. 그게 설렁설렁하면 이 낮아지고 빡시게 하면 높아지고 뭐 역학자 필요 없어요. 뭐, 돈 아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술 마시고 시컷 놀고 난 뒤에 역학자 리포트 내면 되는 거지. 할 필요도 없는 역학. 자, 그러면 갑상선 암이 생기면 우리가 KT라드를 봐야 돼요. KT라드 보면 나중에 이 하이 서스피션 term이 나오거든요. 하이 서스피션 뭐냐면 이제 솔리드 하이포에코익 결절에다가 암을 시사하는 소견 3개 중에 1개라도 있으면 하이 서스피션이고 요거는 뭐냐면 갑상선 암 중에 유도암 중에서 인베이시브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KT라드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갑상선 유도암을 제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주위에 로우 서스피션, 뭐 인터뷰 서스피션에서 말리겐시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말리겐시? 다른 말리겐시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갑상선의 유도암이라 하면 타입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는 암이 막 정식이가 주위로 파먹어 들어가는 유도암이 있어요. 이걸 치면서 유도암이요. 이 유도암은 캡슐이 없어요. 암이 딱딱해요. 이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유도암은 어떤 게 있냐면 캡슐을 형성하는 암이 있어요. 이렇게 캡슐을 형성, 엔캡슐레이티드 또는 부분적으로 캡슐을 형성한 부분적 캡슐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 캡슐 또 하나는 낭성 암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 솔리드 포션이 있고 요거는 시스틱 솔리드 요건 낭성이거든. 그 다음에 디퓨저 스크레로틱 파피럴 캔서 이거는 암이 뚜렷한 결절을 안 일으키고 작은 결절이가 갑상선에 쫙 퍼져 있는 미만형 유도암이 있어요. 미만형. 그러면 요거는 암에 요렇게 칼시피케이션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고 뚜렷한 결절은 안 보여요.
이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해가 나가도 되겠다. 다 듣고 가겠습니다. 예, 아이고 놓는다, 놓쳐. 그래도 이거 오기에 이거 녹화해가 올릴게. 이게 듣고 가겠습니다. 예. 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필을 캔사에서 우리가 케이트라드에서 하이스 스페셜 뭐를 의미하느냐면 치명성 유담을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암이 이렇게 정식하잖아요. 여기에서 암이 생겨 이렇게 글로잉하고 또 옆으로 파먹어 들어가죠. 세포가 막 밀집해가 정식화됩니다. 세포가 밀집하면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죠. 그러면 저해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놈 결절이 주위로 침범하고 캡슐이 없으니까 포면이 경계가 일레귤러 스피큐레이트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뭐냐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이 폴리큘러 에피셀리움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폴리큘러 에피셀리움이 떨어져 나가면 이 에피셀리움이 떨어져 나가면 주위에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요걸 사모마 바디라고 합니다. 사모마. 요 사모마 바디는 1mm 정도 되고 섀도로 전반하지 않은 스캔.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과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차이점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세포가 떨어져 나가 주위에 라미네이트 칼시피케이션이 되는 거고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조직이 괴사를 일으키면서 칼시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세포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 세포는 초음파에 안 나오겠죠. 주위에 막 칼시피케이션 정상으로 되는 거고 마크로는 조직이 디스트랙션 되면서 칼시피케이션이 전혀 틀리는 메커니즘이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초음파 영상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일레귤러하고 내부에 이렇게 미세스키아 그 다음에 여기 일레귤러 아니고 스피큐레이티드 뾰족뾰족하거나 로비레이티드 그 다음에 이제 톨러데노이드 하는 개념이 바뀌었어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톨러데노이드 개념 갑상선 횡단 스캔일 때 횡단에서 길이가 길고 폭이 짧은 걸 톨러데노이드. 근데 케이트라드는 톨러데노이드 말을 없애버렸어. 남패러렐 오리엔테이션 하거든요. 그러면 톨러데노이드와 남패러렐 오리엔테이션 뭐가 차이냐면 톨러데노이드가 예전에 횡단 스캔에서 에피다미터 긴 걸 말하는데 남패러렐 오리엔테이션 횡단이든 종단이든 관계없이 길쭉한 놈만 된다.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톨러데노이드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비나인하고 말리건의 차이점이 뭐냐면 종양이 클 때 비나인은 주위 조직을 의식해가면서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리건스는 주위 조직하고 뭐 관계없이 지멋대로 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종단 스캔이든 횡단 스캔이든 라운드하지 않고 삐쭉삐쭉하게 길게 뻗어 나가면 남패러렐 오리엔테이션계가 암을 치사하는 소견으로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횡단에서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종단 횡단 관계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이제 1부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 다음에 만날 때 2부 마지막 좀 남았는 거 한 15분 정도 남았는 거는 2부에서 또 만날 때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빨리 가십시오. 부산에 기차 놓치고 다음 강의 더 하십니까? 조금 더 할 겁니다. 요즘 제가 사실